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.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HLB이고요.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코스피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상대적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그러면 과연 HLB는 어떻게 될 것인가?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?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? 요즘 눈 뜨면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다들 이제 하락장에 좀 익숙해지셨을 텐데요. 그럼 도대체 하락장은 언제 끝나? 라는 질문에 대한 제가 좀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잡아봅시다. 매일매일 이렇게 좀 퀄리티 있는 내용을 전달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텔레그램에서는 훨씬 더 고퀄리티의 내용을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.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무료로 다 받아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1월달은 역사적인 폭락장을 같이 겪어봤습니다. 그렇죠? 역사적인 폭락장을 겪어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. 왜? 금리 인상 이슈도 있었었고 그 물가지표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이슈도 있었었고 국채 금리도 상승을 했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습니다. 북한이 미사일 쏜다, 러시아가 뭐 전쟁한다,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? 그렇죠?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 양적 긴축, 그러니까 돈을 회수를 해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좀 제일 중요했습니다. 그게 타격이 제일 컸어요.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조금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0.5% 이상 인상을 한다라고 하죠. 그러니까 유동성을 지금부터 회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, 제가 과거의 사례를 좀 같이 가져왔습니다. 1월 달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많은 악재가 같이 나와주다 보니까 역사적인 한 장면이 만들어준 건데, 보시면 1998년도에 러시아 부도가 있었죠. 러시아 부도 하겠다 뭐 그런 키워드 이슈가 있었었는데 이때였었죠.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은 몇 개월에 걸쳐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9.11 테러가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. 상당히 강한 압박을 보여줬지만 결국 반등해주면서 올라가줬고 2008년도에는 10월에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. 금융위기 있었었고 그 다음부터 정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.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서 그리스가 파산했습니다. 2011년도에. 그리고 나서 10년 박스피 구간 지나고 올라가줬죠. 그리고 2020년도 3월 코로나에는 이 정도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.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까? 네? 이제 말씀드린 금리 인상,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미국의 뭐 세계대전 뭐 그런 이슈 같이 붙어주다 보니까 한 장면이 남게 된 겁니다. 그럼 공통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이슈가 있고 나서 시장은 언제나 가파르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주식시장은 현재 여러분 내성이 생겨주고 있는 구간입니다. 예시를 들어서 기업의 여파를 줄 만한 이슈는 사실 아니었죠.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업의 여파를 주지 않습니다. 실적에 명확하게 막 박살내고 그러진 않는다라는 겁니다. 그런 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, 이제는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점점 내성을 가져가고 있는 건데, 1월달하고 2월달하고 달라진 점이 있어요. 근데 그건 뭐냐면 1월달에는 환율이 엄청 올라갔고 2월달에는 환율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시장은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내성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. 네? 벌써 1차적인 그 증후군이 나와줬습니다. 내성이 생기고 있다라는 증후군이 나와주고 있어요. 그러면 어느 정도 낙폭 구간 더 나와줄 수 있지. 근데 나와줄 수는 있는데, 이런 부분에서 한 번만 더 내성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반등폭이 세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다음 하락장 구간에서는 매수의 기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. 네. 이해가 되셨을까요?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HLB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HLB를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? 네? HLB는 이 바이오 섹터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. 그러니까 HLB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을 주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시장 지수에 추정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. 시장에 여파를 줄 수 있을 만한 주도주급 종목이라는 겁니다. 네, 그런 상황에서 빠진다?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빠지고 나서 그 다음 올라와주는 구간에서는 바이오로 봅니다. 왜 그러냐면 3월부터 제가 6월까지 뭐라고 말씀드렸죠? 바이오 이슈가 정말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 그 안에서 HLB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?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아마케 일정이 있잖아요. 언제나 리보세라닙이라는 키워드 자체는 시장에서 강한 재료와 모멘텀을 동반을 해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말 큰 틀 안에서 봤었을 때의 HLB의 모습을 보자면 모멘텀은 같이 살아있고 가격적인 메리트 명확하고요. 지금 빠지는 게 시장 빠져서 빠지는 거지 뭐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거 아니잖아요. 이 정도로 밀렸으면 이 정도 빠진 거면 그래도 선방한 겁니다, 여러분. 대부분 마이너스 뭐 다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을 제외를 하고는 이런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이 정도 하락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. 대다반수의 종목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70%씩 빠졌습니다, 진짜로요.
예, 그만큼 힘든 시장이 연출이 됐고요.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겪고 있는 그런 힘든 시장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건 버텨야 되는 거고, 매집을 할 건 매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저희와 33,800원 아래에서 음봉으로 내려왔을 때 종가 분할 매수 관점이요, 아직 유지입니다. 오늘 종가에서 할 수 있었겠네요. 네, 월요일날 좀 더 빠짐없이 월요일날 또 종가면 살 수 월요일날 또 종가면 살 수 있겠네요. 그 관점이라는 겁니다. 지금 여러분들의 일정 가격 밴드 아래에서 분할 매집을 하다 보니까 되게 여유롭게 비중도 채울 수 있고 볼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당연히 이래저래 많은 걸 다 겪어가고 있어요. 여러분들 겪고 저도 겪어가고 있지만 이제는 어차피 한두 타임 더 흔들려주게 되면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힘내시고 버티셔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모든 악재를 다 해소시키고 올라가주는 시장이 얼마나 여러분 탄력적이고 강하겠습니까? 그 시장에서는 돈 벌기 정말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매매하시면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신 분들께서는 꼭 허브니즈TV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이번에 진행하는 2월달 이벤트도 잘 잡아보시고요. 저희가 이번에는 선착순으로 진행을 합니다. 이거하고 방송반하고 같이 섞어서 드리고 있는데요. 이런 거 한 번도 제공을 해드린 적이 없죠. 예, 많은 혜택 받아가지고 어려운 시장에서는 혼자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. 쉬운 시장에서는,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혼자 매매해도 돼요. 혼자 매매하는 시장이죠.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? 하지만요, 힘든 시장에서는 홀로 매매하는 것만큼 진짜 자살한 행위가 없습니다. 그만큼 주식시장은 가혹한 시장이다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 꼭 도움 받아보시고요. 영상은 또 월요일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